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영암에서 열린 전남 국립의대 설립 2차 주민공청회에서 참여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기분 좋은 메달 소식을 전해준 펜싱 대표 선수들이 국내 경기에서도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며 수중 고고학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지난 발자취를 되짚어봤습니다. 목포의 도심밤 하늘에 알 수 없는 불빛이 1시간가량 나타나 많은 이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 정체를 추적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2차 주민공청회가 어제 영암군에서 열렸습니다. 고흥에서 열린 것과는 달리 차분하게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참여자들의 질문이 이어져 의대 설립에 대한 뜨거운 여망을 반영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2차 주민공청회 주민들이 빼곡히 자리를 채웠습니다. 용역사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안은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가 15가지 방안 가운데 논의를 거쳐 선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단일 대학의 복수 병원 설치, 두 번째는 단일 대학의 복수 병원을 설치하지만 한 개 병원은 신축, 미설치 지역에는 공공의료시설을 인수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은 단일 대학의 단일 병원으로 한 개 병원만 신축하는 방안입니다. 설립 방안이 제시되면서 참가자들의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만약 순천대가 끝까지 공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영역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순천대가 입장을 바꿔갖고 공부에 참여한다 해도 결국에는 한 곳에만 의대랑 보건병원이 설립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다양한 대책들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도 소요될 것 같고 그러면 그 대책을 추진하는 주체는 중앙정부인지 또 지방정부인지 대학병원인지 목포와 순천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과 동부권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는 질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응급의료 권역으로 놔두다 보니까 전남 서부권의 3개 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의료 지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영역사의 서부권과 동부권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용역사는 이와 관련해 다음 달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그 권역에 대한 분류 기준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9월부터 진행되는 사전심사위원회에서는 이 권역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분류를 하여 공표할 예정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2차 공청회는 북부권인 장성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설립 방식을 확정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사전심사위원회가 구성돼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한 뒤 오는 10월 말까지 전남 국립의대 정부 추천대학을 확정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파리올림픽 대표 선수들은 우리에게 소나기 같은 시원한 메달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한 만큼 우리 대표 선수단을 향한 관심도 폭발적인데요. 어펜져스 등 펜싱 올림픽 스타들이 국내로 돌아와 올림픽의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펜싱 국가대표 선발전이 펼쳐지고 있는 영광 스포디움 국민체육센터. 내년도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4개 대회 중 하나인 만큼 선수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선수들은 득점에 연달아 포효하기도 하고 관중 속에서 환호가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올림픽 스타들도 모두 출전하면서 경기장의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려줬습니다. 파리올림픽에 출전했던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는 국내로 돌아와 서로에게 칼끝을 겨누면서 올림픽의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공손하게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구본길 선수 특유의 모습은 이번 대회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년간 국제대회 휴식을 선언한 만큼 아쉬워하는 팬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대표를 잠시 쉬는 거지 제가 선수를 은퇴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저는 가족도 있고 또 이제 아기도 둘째가 태어났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거기서 케어를 하고 역전의 검객이라는 별명을 얻은 최세빈 선수도 출전해 같은 대표팀 선수들을 향한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다들
힘들게 올림픽까지 하고 조금 쉬다가 다시 똑같이 힘든 상태에서 돌아왔을 텐데 안 다쳤으면 좋겠고 다시 좋은 모습으로 대표팀 다 같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시아 최초로 펜싱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오상욱 선수는 여유 있는 모습으로 경기를 치렀습니다. 국내 대회는 물론 펜싱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진짜 오시면은 진짜 박진감 있고 엄청 역동적이고 엄청 우아한 그런 스포츠를 보시고 빠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꼭 와서 그런 재미있는 경기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차례 더 예정되어 있는 펜싱 국가대표 선발전, 그리고 다른 종목인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대회부터 전 종목이 펼쳐지는 전국체전까지 올림픽의 열기가 국내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완도에서 강진을에 있는 고속도로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완도 강진간 고속도로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의결돼 20년 이상 끌어온 도민 수건 사업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완도 강진간 고속도로는 강진 성전에서 해남 남창을 잇는 38.9km 구간에 1조 5,965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완도에서 강진까지 이동 시간이 현재 64분에서 21분 단축돼 경제, 관광, 의료 분야 등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전라남도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의료 기반 시설을 대폭 확대합니다. 목포중앙병원에는 오는 2025년 개원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전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건립되고 순천의료원에는 오는 2026년까지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목포시의료원과 강진의료원 등 도내 4곳의 병원은 다양한 장애 편의 장비와 보조 인력 서비스 등을 갖춘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내 유일의 해양문화유산 전문기관인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통해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지난 발자취와 의미를 되짚어봤습니다. (1976년) 신안선 발굴이 시작되면서 이 부지가 고선박 보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1981년도에 국립문화재연구소 목포 보존 처리장으로 해서 81년도에 이 기관이 생겼고요. 94년도에 전시관이 생긴 겁니다. 이쪽에서 보존 처리돼서 복원된 선박은 중국 송원대 시대 선박인 신안선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현대 태안 마도 인근에서 나온 세 척의 선박 이외에는 이쪽에 다 내려가고 보존 처리가 진행되어 있는 시설이죠. 발굴돼서 일반인들한테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약 한 10년 정도 걸리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보존 처리가 완료된 선박들은 다 전시실에 가서 관람객들한테 전시되고 있고요. 해양 역사를 밝힌다는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고대 항로들을 밝혀나가는 자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훼손돼 가고 있는 유물들을 이렇게 건져낸다는 게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중에서 출토된 선박은 한 편 한 편에 해체되어 인양되기 때문에 그것이 꼭 퍼즐을 맞추는 게임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중에서 발굴된 선박을 연구한다는 것은 한중이 선박에 대한 실증 자료를 실질적으로 보고 만져보면서 그 당시에 선박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 있어 기초 자료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고 아마 많이 공유가 될 수 있고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시에서는 이제 그동안의 어떤 학술적인 연구 성과를 대중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이해 쉽게 설명하는 그런 친절한 어떤 영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수중문화재 같은 경우는 역사시대의 어느 한 시점에 침몰을 해서 타임캡슐화 돼 있어요. 그거를 발굴해서 전시에 소개하는 순간부터는 서사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드라마처럼 기승전결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감동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구현할 수 있는 게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70년대 신안선이 발굴된 다음에 그 배를 보존 처리할 필요가 있어서 가장 가까운 그 인프라를 구축되어 있는 도시로 온 곳이 바로 이 목포입니다. 지역에서 뿌리를 두고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어떤 보답하는 전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 하면서 세계 인류 수준의 이제 기관을 지향하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소록도에 방치된 폐기물 실태, 오늘 마지막 보도입니다. 비용을 아끼려 비양심적으로 폐기물을 버리고 간 업체의 잘못도 있지만 소록도를 관할하는 병원과 단속 권한이 있는 고흥군에도 책임이 있는데요. 방치된 폐기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와 관련 조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흥 소록도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이 관할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폐기물 사태에는 병원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멀리 묻은 것도 아니고 관사 바로 옆에다가 했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관계자고 관여가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죠. 하지만 병원은 폐기물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잘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최근에 생기거나 몇 년 안에 생긴 게 아니고. 고흥군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고흥군은 소록도가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어 불법적인 폐기물 투기가 발생해도 행정에서는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군청에 신고했다고 말합니다. 고흥군청에 그냥 물어봤어요. 조사하는 이렇게 전화 주셔서 저희가 나가면 그럼 신고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더라고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생활 폐기물을 관리하는 조례도 상대적으로 허술합니다. 고흥군은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PP포대에 담아 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광양시는 사전 신청을 해야만 폐기물을 버릴 수 있고 신청서에는 업체명과 폐기물 종류, 반입량 등을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흥군의 경우 5톤 이상의 생활 폐기물만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신고 의무 대상인 경우에는 역추적이 가능하거든요. 네네네. 5톤 미만이고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고 일제 강점기부터 오랜 기간 외부와 단절된 만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소록도. 환경단체는 소록도 땅에 묻혀 있거나 방치된 폐기물이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난밤 목포 도심하늘에 알 수 없는 불빛이 나타나 보는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불빛의 움직임은 1시간가량 계속됐는데 김규희 기자가 불빛의 정체를 취재했습니다. 밤하늘에 흰색 점 모양의 불빛들이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곧이어 다시 등장해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노란색, 분홍색 등 다양한 색깔로 바뀝니다. 밤 8시를 넘어 목포 하늘에 나타나기 시작한 불빛은 1시간가량 목격됐고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이 빛의 정체는 인근 평화광장 바다분수에 설치된 움직이는 조명이 구름에 비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목포시가 공중을 향해 움직이는 조명시설을 설치한 건 지난 4월. 480와트 밝기의 16개 조명을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밤 8시부터 20분씩 3차례씩 쏘고 있습니다. 저희 무빙 라이트가 움직이는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와 유사하게 지금 상공에 있는 빛이 물결 모양으로 움직이거든요. 이 근방에서 그러한 형태로 빛을 쏘고 있는 구조물은 저희 춤추는 바다분수 무빙 라이트라고.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를 담은 구름에 조명 불빛이 반사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구름 위치가 낮고 짙을수록 번지는 현상이 더 잘 보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주 공간 쪽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옆에서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늘에 구름이 있게 되면은 구름은 굉장히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알갱이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빛을 맞게 되면은 빛을 사방으로 퍼뜨립니다. 2년 전 가을 제주에서도 어선 불빛이 구름에 반사되면서 나타난 밤하늘 불빛 기둥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목포시가 올해 첫 시행 중인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 48명에게 3,8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시행하는 이 사업은 무릎 인공관절은 최대 240만 원까지, 또 백내장은 최대 40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뒤에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이 내일 농업테마공원 일원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전통 농경 의뢰인 백중놀이 재현 무료 체험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도 들노래 보존회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김매기 재현, 씨름대회, 미꾸라지 잡기 등 전통 농경 체험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해남군이 직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해남미소가 추석을 맞아서 할인 판매를 시작합니다. 해남미소는 다음 달 13일까지 지역 64개 농가가 참여한 쌀과 축산물 등 147개 상품을 최대 72%까지 할인 판매하고 이 상품권 할인 행사와 함께 명절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 80명에게 최대 20만 원의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전라남도가 새로운 영문 도시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해서 공표했습니다. 전남의 새 영문 도시 브랜드는 OK 나우 전남으로 새로운 기회를 전남과 또 세계가 주목하는 전남, 사람이 모여드는 전남이라는 환대와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목포시는 어제 목포축구센터 대강당에서 음식, 숙박 등 관광업소 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수용태세 확립 결의대회를 열고 관광객 2천만 시대 도약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목포시는 변화하는 관광 형태와 함께 목포시에서 하반기에 열리는 대규모 행사와 축제에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을 결의하고 공정가격과 고객 중심 서비스, 안전한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문화연대 정태관 공동대표는 나전치기박물관 건립 시민공론화위원회가 박물관 건립을 위한 거수기 역할에 머물 것이라며 7차 회의를 끝으로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나전치기박물관 시민공론화위원 20명 가운데 상당수가 건립에 찬성하는 편향적 인사로 구성돼 노골적으로 박물관 건립을 주장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전치기박물관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지난 5월 구성돼 10차례 회의를 거쳐 손혜원 전 의원이 기증한 나전치기 작품 294점을 바탕으로 목포시가 설립할 예정인 박물관 건립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었습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는 2024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오는 27일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개막해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대회는 배드민턴 팬들의 관심이 높은 세계연맹 월드투어 슈퍼 500 대회로 23개국에서 선수 250명 등 모두 500여 명이 참가해 경쟁을 펼치고 모든 경기가 생방송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목포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을 잇는 셔틀버스를 배차하고 온열 환자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바이오 스마트 그룹이 5천만 원 상당의 도서 3,000권을 목포시에 기증했습니다. 기증시에서 바이오 스마트 그룹 박혜린 회장은 목포 시민들이 책을 통해 지식과 상상력을 넓히고 독서의 기쁨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고 목포시는 기증받은 도서를 시립도서관에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바다에 입수하기로 내기에 10대 지적장애인을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어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살인 대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남성과 함께 있던 10대 2명도 살인과 살인 방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지만 법원은 공동폭행과 공동폭행 방조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전남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5지구대는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훔쳐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낸 혐의로 18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1일 밤 11시 40분쯤 광주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쳐 주행하다 한평 나비터널 부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나면서 고속버스 기사가 두고 갔다며 거짓으로 구조를 요청했다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강진군이 해발 439m의 보은산 등산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강진구는 모란공원에서 북산 방면에 오래된 나무 계단과 안전로프 교체 작업을 완료하고 8.3km 길이의 트레킹길 조성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내년까지 기존 임도와 연결하는 4차 구간을 마무리하면 총 노선 16km의 보온산 트레킹길 조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 많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한편 아침인 지금 짙은 안개가 자욱한데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날은 계속해 매우 무덥겠습니다. 낮에는 폭염이,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는데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토요일은 소나기가, 일요일은 전남,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기온 목포 32도, 한평과 영암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낮에 해남이 33도, 강진은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해안가는 너울이 치는 곳이 있어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33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전해상해안의 구름 많거나 맑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다음 주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월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래된 지붕, 비가 새는 지붕, 한복 한라강판 지붕공사에 맡겨주십시오. 결로방지용 폼강판 제작에서 시공까지 삼복 한라강판은 포스코 정품만 사용합니다. 지붕공사는 역시 삼복 한라강판입니다. 스쳐가는 일상 속 오직 당신에게 집중. Spotlight on you. 라이나. 쿠첸그레이는 누구든 더 건강하게 만들 자신이 있었다. 뭐 레전드 운동선수만 아니라면. 새 쿠첸이네. 쿠첸그레인. 비프라구아퍼에 콰트로 치즈도 하잖아? 그건 치즈 파티라고. 비프라구아퍼에 콰트로 치즈를 더하라고. 콰트로 치즈 비프라구아퍼. 버거킹. 더 맛있더라고. 하나만 선택하지 마세요. 실용과 스타일 다 가지세요. SUV에 바라던 모든 것, 이것으로 충분하니까. 아름다운 실용주의 액티엄. Turis, Penuh tulis. Bukan orang Korea. Langsung foto bareng. Wah, bisa kunjungi cara ini. 제이 타고 왔는데요. 뜨기 전인 곳까지 띄웁니다. 제주항공이니까. 가자, 우리에겐 제이가 있다. 도일아, 뭐해? 푸른 꿈을 꾸지. 구도일, 뭐하니? 세상을 바꾸지. 바쁘다 바빠도 내일을 위해. 구도일 can do it. SOE. 당신의 얼음은 지금도 녹고 있다. LG 퓨리케어 얼음 정수기. 국내 최초 냉동 보관이니까 더 단단하고 오래 시원하고 깨끗하게. 처음 얼음 그대로. LG 퓨리케어 오브제 컬렉션 얼음 정수기.